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오는 베니스에서 인사드리는 셀리니입니다.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 우산을 샀어요. 그리고 초반에 보셨던 주황색 신발 위에 신는 일회용 비닐 장화도 샀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날씨 요정이 쫓아온다는 것을 깜빡하고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날은 에스파듀를 신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행을 잘 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라우언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초입에 저걸 산 게 이날 가장 잘한 소비였네요. 비바람이 불던 베니스, 사실 다음날엔 눈도 왔어요. 베니스 초입부터 이런 가면을 판매하는 기념품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두바이에서의 짐을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 흔한 기념품 자석 한 개도 없답니다. 그 대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 레이오버의 추억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보통 크루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4명 이상이 모여서 나가게 되면 24시간밖에 되지 않는 레이오버에서 맞춰 주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식사하는 게 어찌나 힘든지 무슬림 크루, 베지테리안 크루, 씨푸드 안 먹는 크루 등 기내에 탑재되는 스페셜 밀 마냥 인종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너무나 다양한 우리 에미레이츠의 크루들이라 랜딩하자마자 밥 먹어야 되는 저는 레스토랑 하나 찾는 과정 자체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에미레이츠는 기종이 에어버스 380 그리고 보잉 777밖에 없기 때문에 매 비행마다 3,400여 명의 손님들을 보다 보니 레이오버에서는 좀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비행 시작서부터 웃겨 죽을 것 같은 에이시안 마피아들과 함께 하게 돼서 4명이서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앞쪽에 비 와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는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차분보다는 비행하고 나서 힘들었는데 비까지 와서 약간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해진 4명의 모임인 것 같아요. 이날 정말 많이 웃었는데 이런 꿀조합의 아시안 마피아들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미레이츠 크루가 약 1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루 수가 많은 만큼 사실 다시 만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대한항공의 팀 비행이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은 레스토랑도 속전속결로 그냥 제가 가봤던 레스토랑 가자고 해서 다 같이 그쪽으로 걸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걸을게요. 에미레이츠의 이탈리아 취향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행편을 가진 것은 로마 비행인데요. 베니스는 1일 1회 비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다 보니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베니스는 이미 3번째 오게 되었어요. 다른 크루들은 처음이라 그런지 그냥 너 아는 데 가자고 하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요새는 한국인 손님이 많아지셨는지 한국어 메뉴판도 주시네요. 사실 이날 비행에도 한국 손님들이 몇몇 분 타셨었어요. 한국 손님들이 더 많아지셔서 한국인 크루들을 더 필요로 하는 에미레이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어디를 가든 해산물 파스타가 있으면 그걸 고르는데요. 특히 이쯤에 찍었던 레이오버 영상엔 전부 다 해산물 파스타를 먹었더라고요. Cheers! 드디어 제 해산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저는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나 홍합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언젠가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오클랜드에 제가 좋아하는 홍합집도 함께 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손님 얘기가 나왔을 때 이어서 말하고 싶었는데 먹는 데 집중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전에 유튜브 댓글 중에 양양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페인 여행 갈 때 인천 두바이 노선에서 한번 올 때 두바이 인천 노선에서 한번 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인천 비행이 원래 그렇지만 너무 바빠 보이셔서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했네요.
이번 달에 인천 비행이 2번이나 있으셨나봐요. 열심히 듀티 수행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었어요. 항상 안전비행, 즐거운 비행 되세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 비행해서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인천 비행이 솔직히 바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밀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무시기 때문에 컵누들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간적 여유가 되거든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소소한 선물이라도 챙겨드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인연인데 다음번에 또 에미레이츠를 이용하시게 되시거나 두바이로 에미레이츠 조인하게 되시면 아니면 어디 여행 가시게 되시더라도 꼭 인스타 DM 주시면 최대한 시간 맞춰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한국 비행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인천 비행을 가고요. 지난 약 2년 동안 인천 비행은 4번 했습니다. 저는 인천 비행을 자주 하지 않는 편에 속하는데요. 뭐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약간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있습니다. 에미레이츠는 매달 비행을 신청하는 비딩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비행을 신청할 수 있고요. 7그룹부터 1그룹까지 역순으로 매달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번 달에 7그룹이었다면 그 다음 달엔 6그룹, 그 다음 달엔 5그룹이 되는 식으로요. 그리고 1그룹에 가까워질수록 탑비드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비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통 다른 크루들의 사진을 보면은 베니스가 항상 날씨가 너무 좋던데 저는 3번 다 너무너무 추웠었어요. 특히 이날은 비가 와서 더 추웠는데요. 그래서 핫초코를 먹으러 잠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핫초코랑 다르게 정말 초콜릿을 녹인 듯한 정말 진한 맛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베니스에 가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옆에 리몬첼로와 초콜릿을 파는 샵에도 들어가 봤어요. 사실 이날 정말 진짜 추워가지고 어딘가를 들어가 볼 수 있는 데마다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리몬첼로 정말 맛있었는데 이날 여행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야지 했는데 결국 못 샀어요. 역시 할까 말까 할 땐 하고 살까 말까 할 땐 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 싸구려 우산을 샀더니 저렇게 자꾸 뒤집어지네요. 우산 하나 뒤집어지는 거 가지고도 행복하고 웃겨 죽는 우리 크루들입니다. 제가 최대한 차분한 척, 조신한 척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런 모습이 제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가끔 영상에 말투 부자연스럽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언젠가는 그냥 편하게 하는 영상도 올려볼게요. 저도 이렇게 영상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면접 답변 예쁘게 하는 연습 매일매일 하고 계신 거죠? 제 구독자님들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인천 비행 얘기로 넘어가서 인천 비행은 아무래도 에미레이츠의 한국인 그레이드 2, 즉 이코노미 크루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K-팝이나 화장품 그리고 특히 코리안 BBQ 정말 좋아하거든요. 바로 직전 레이오버에서도 다른 크루들이 코리안 BBQ 가자고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김치 좋아하냐고 자꾸들 물어보는데요. 저는 사실 김치는 그렇게 잘 먹지 않는데 하여간 크루들이 그렇게 김치 어디서 사냐고 그걸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 비행을 좀 받기 힘든 경향이 있어요. 드디어 추위를 이겨낸 목적인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쁜 척하면서 영상 찍다가 크루한테 딱 걸렸어요. It's video again. Everybody say Limoncello. 아니 저 밑도 끝도 없는 리몬첼로는 도대체 어디서 왜 나왔는지 저희 아까 와인 한 잔 하고 취했나봐요. 그럼 이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의 질문은 인터뷰 준비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일을 병행하면서 해야 할까요? 인데요. 일과 병행하다 보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일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사이에 있는 재수를 했던 1년 공백이 왜 생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한 경험들도 꼼꼼히 따져봤었고요. 이렇게 면접관님께서 자세하게 지나온 시간들을 체크하시다 보니 생기는 또 다른 고민은 1년 미만의 일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작성해도 될까요? 인데요. 공백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짧은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3개월짜리 2개에 1년짜리 하나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중간중간의 공백은 오랫동안 했었던 봉사활동으로 메꿨고요. 정확한 내용과 정보는 블로그에 이미 제 CV까지 다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플랜 B에 너무 얽매여서 본질을 잊으시지 않는 선에서 용돈벌이도 하고 면접 답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공백도 메꾸고 이렇게 일석삼조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면접에 집중하고 싶으신 경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객관적으로 본인이 하루에 면접 준비를 얼마나 하시나요? 스터디 얼마나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하지 않고 한참 준비에만 집중을 했을 때에는 월요일, 수요일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1일에 6시간씩 주 2회 제가 스터디장인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1대1 파이널 면접 연습 스터디를 했습니다. 에미레이츠는 파이널이 많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1대1 파이널 면접 연습 파트너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여러 명 만나보려고 했었어요. 집중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1년 안에 합격하고 말겠다라는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외 면접에 참석하신다고 해도 면접관님들은 이미 한국인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 그루밍은 당연히 매력적이어야 하고 답변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저는 정말 강력하게 믿는 것 중 하나가 정말로 승무원 면접 합격은 트레이닝으로 얻어낼 수 있다예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최대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올해 안에 윙을 달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어딘가의 공항에서 마주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면접 답변 하나 더 예쁘게 완성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